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6호 리메이크.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건설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시선의 확장.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을 만나본다. 식물 트럭을 몰고 다니는 플랜트 큐레이터. 더 윈도박스 설립자 마거릿 복스. 팬데믹 장기화로 식물을 기르며 마음을 정화하는 홈 가드닝이 일상의 취미로 자리 잡았다. 대형 화훼 농장과 꽃집이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트럭 가득 푸른 식물을 싣고 각 지역을 찾아가는 이가 있다. 미국 중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동식 팝업 식물 트럭 더 윈도박스를 운영하는 마거릿 복스의 이야기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빈티지 디자인 매장, 주말 장터에 열리는 플리마켓, 아트와 공예를 취급하는 컨템퍼러리 갤러리. 미국 중부 미니애폴리스에는 삶의 취향이 명확한 이들의 단골 매장 근처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팝업 트럭이 있다. 바로 실내외에서 자라는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을 싣고 하루 몇 시간 영업하고 호련히 사라지는 이동식 식물 트럭 더 윈도박스이다. 이 근사하고 독특한 트럭을 운영하는 마거릿 복스는 식물을 즐기고 가까이 하는 이들의 단골 매장이나 커뮤니티를 찾는데 누구보다 능통하다. 일상을 정화해주는 식물을 가지고 거리로 나온 플랜트 큐레이터의 삶, 그리고 취향이 비슷한 동네와 매장을 선별하는 전문가의 안목을 들여다보았다. 이 일상을 정화해주는 식물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플랜트 큐레이터의 삶을 살고 계신데 원래도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전공 자체는 달랐어요. 미네소타 세인트폴 대학에서 마케팅과 철학을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비즈니스에는 관심이 많았죠.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가드닝에 대한 지식을 얻곤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여름 식물을 심고 가꾸고 물을 줬죠. 제가 흙을 파낼 때 어머니는 그것을 산과 사물이 자라는 방식에 비유하곤 했어요. 그때부터 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을 돌보는 행위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식물에 남다른 애정을 품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 선샤인이라는 자연학습 캠프에서 꽃, 나무, 새 같은 자연의 산물을 자세히 접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창의적인 것을 만들고 세상에 선보이는 일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동식 식물 트럭 더 윈도박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많이 봤지만 어느 동네를 찾아가 한시적으로 식물을 판매하는 팝업 트럭은 생소해 보여요. 이런 식물 트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더 윈도우 박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안하게 된 일종의 이동식 꽃가게예요. 원래 꿈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계획이 틀어졌죠. 첫 사업을 하는데 5년 임대 계약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기도 했고,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매장을 찾아가 쇼핑하는 걸 즐기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됐고, 제가 원래 희망하던 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트럭의 장점인 기동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장에 꽃과 식물을 직접 제안하고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규모 면에서 대형 화훼 농장과 경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더 윈도박스만의 장점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더 윈도박스를 반길 만한 곳에 찾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그 공간에 놓을 식물을 제안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식물을 싣고 다니는 트럭에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트럭을 살 때 최대한 실내 공간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았어요. 마치 빈 캔버스처럼 오롯이 제 취향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트럭은 감자칩으로 유명한 식품 브랜드 프리토 올레이즈의 배달 트럭으로 사용했던 거라서 내부에 별다른 디자인이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구축하면서 식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선반을 부착했고, 이동하는 동안 식물이 제자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격자판도 제가 개발했죠. 더 윈도박스를 운영한 지 만 1년이 되셨네요. 동네나 즐겨가는 매장 근처에 식물 트럭이 정차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난 여름 가장 왕성하게 트럭을 몰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식물의 종류와 타인의 다양한 취향을 접하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트럭이라는 공간 자체를 좋아해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다른 목적으로 설계한 것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 가게가 아닌 트럭을 둘러보는 행위, 실내가 아닌 실외 공간에 진열된 식물에게서 일상의 특별함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근사한 일이잖아요. 가장 트렌디한 매장들과 협업해 오셨는데 팝업 식물 트럭이 정차할 브랜드나 공간을 선정하는 남다른 시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브랜드나 장소를 결정해요. 제가 오랜 시간 팔로잉하며 지켜본 매장에 연락해서 매장 주변에 더 윈도박스를 주차해 숍 고객들이 매장 밖에서 또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협업하자고 요청하죠. 어떤 장소, 어떤 동네가 우리 컨셉트에 어울릴지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이 배운 한 해였어요. 여러 협업들 중에서 저처럼 작게 비즈니스하는 소상공인들과 연대한 경우에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 적은 작은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 트럭으로 와서 자신의 공간에 들일 작은 초록 식물을 구입하면서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인한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평소에 작업에 관한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 편인가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 작업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편이에요. 자기 브랜드를 운영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몇 년간 브랜드를 운영하며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죠. 요새는 자신의 일상을 예쁘고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기술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인스타그램 운영도 사업의 큰 부분인 만큼
다양한 사진을 많이 접하고 빛과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지 연구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빛은 작업에 가장 큰 영감을 줘요. 움직이는 사물에 투영된 빛의 일렁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임, 오브제와 식물, 그리고 사람 얼굴에 깃들어 그것의 깊이를 조율하는 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업의 단초를 얻곤 하죠. 음, 식물의 삶에만 빛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에게도 빛은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식물을 제안하는 플랜트 큐레이터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가장 염두에 두는 인테리어 요소가 있으신가요? 빛과 로케이션. 이 두 가지를 가장 고려해요. 주변인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게 제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처에 가족과 지인들이 사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죠. 또 창문이 많은 집,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하루 종일 빛이 드는지가 중요한 요소예요. 남향뿐만 아니라 동향, 서향, 북향 각 방향에서 드는 볕도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볕에 따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의 종류도 훨씬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 덩굴풀이나 벵갈 고무나무 등 여러 식물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행복을 느끼는 본인만의 특별한 공간 혹은 찰나의 순간이 있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빛의 방향과 빛이 드는 양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해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다 보면 빛의 움직임에 따라 좋아하는 공간이 바뀌죠. 그 중에서도 이른 아침 명상과 기도를 하는 거실 한편을 좋아하는데 마주한 흰 벽에 오브제와 제 모습이 긴 그림자가 되어 스미는 풍경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특별한 빛이 들 때마다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대부분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네요. 하루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집이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삶의 방식을 가꾸며 한 가정의 취향이 온전히 응축된 것이죠. 멋진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공간을 정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누구를 초대할지 그들과 어떻게 유대할 것인지가 집을 가꾸는 실질적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식사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노래를 부르며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빛이 나길 바래요. 그간 다양한 지역의 식물 트럭을 몰고 찾아갔는데 앞으로 가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신가요? 소박하고 진실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거예요. 스미스 브릿지 한가운데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만큼 더 윈도박스가 가지 못할 곳은 없으니까요. 여름이라면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 찾아가 맛있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BBQ 트럭 옆에서 식물을 팔아보는 것도 근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다양한 곳을 누비다 보면 닻을 내리고 매장을 오픈할 장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자가 성수동 건물에 버섯을 기른 사연. 모노스페이스 이채원 대표 박주희 책임. 성수동 르타리는 지하에서 버섯을 키우고 1층에선 방금 수확한 버섯으로 수프와 샌드위치 등을 다양한 음료와 함께 선보인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스티로폼과 동물 가죽을 버섯 균사체로 대체할 방법도 연구 중이다. 르타리의 기저에는 도시계획자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와
도시에 대한 철학이 밀도 있게 깔려 있었다. 각자 소개와 함께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노스페이스 대표 이채원입니다. 르타리는 도시계획 회사 모노스페이스가 기획한 버섯 농장 기반의 지역 거점 브랜드예요. 모노스페이스는 도시와 건축을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을 재생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가 계획을 하는 역할에서 느낀 아쉬운 점을 직접 해결하고 부딪혀보고자 르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노스페이스에서 르타리 공간 기획을 담당하는 박주희입니다. 모노스페이스는 사업 기획부터 공간 운영 준비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2021년 3월 성수동에 르타리를 오픈했어요. 앞으로 더 나은 일상을 디자인하는 실천가 그룹이라는 모노스페이스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동네에 새로운 경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에요. 르타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르타리를 그냥 카페로만 인식하는데 골자는 사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결합된 도시 농장 겸 카페예요. 이 건물 지하에서 버섯을 기르고 1층에서는 이를 활용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 선보이죠. 직접 기르고 수확한 재료로 요리한다는 점에서 팜투 테이블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먹거리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버섯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상품화할 계획이에요. 르타리가 위치한 동네는 성수동 하면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르타리를 성수동에 열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르타리가 자리한 이 지역은요, 성수동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공장도 부품 가게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 뚝도 시장이라는 오래된 시장도 있는데 고즈넉한 동네예요. 모노스페이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성수동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든요.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는 저희는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르타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일단 저희에게 친숙한 동네에서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성수동에 문을 열기로 했죠. 그 성수동은 조선시대의 채소 재배지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제조업 기반의 생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성을 가진 곳에서 르타리를 시작해서 도시가 단순히 소비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많은 작물 중에서 버섯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팜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서 아직 이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저희는 현실적인 작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버섯이 건물 지하에 적합한 작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버섯 농가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것저것 자문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를 활용해서 버섯을 기른 사례가 있거든요. 주로 지역 일자리를 만들거나 함께 나눠 먹는 공적인 목적이었죠. 저희는 여기에서 나아가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르타리에서 키운 버섯은 시중의 버섯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농작물은 유통기간을 고려해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수확해요. 마트에 가보면 버섯의 갓 크기가 작고 형태가 일률적인데요. 유통 과정에서 갓이 크면 금방 물러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포장 용기가 규격화되어 있어서
담기 좋은 크기까지만 기르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그 갓은 버섯에서도 영양소가 많은 부위여서 저희는 갓을 더 크게 키워요. 유통 과정을 없애니 환경에도 좋고 여러 모양으로 크게 키워볼 수도 있죠. 버섯도 다른 농작물과 마찬가지로 수확하자마자 바로 먹는 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어요. 버섯으로 만든 메뉴 중에 어떤 메뉴가 가장 인기 있나요? 버섯 스프입니다. 버섯 스프는 보통 그 양송이 버섯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직접 기른 느타리 버섯을 재료로 씁니다. 느타리 버섯으로 만든 스프가 손님들에게 신선한지 버섯 스프를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많아요. 느타리를 운영하면서 버섯 관련 전문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키워보면서 버섯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뭔가를 키우는데 재능이 없어서 초반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던 당시에 그 버섯 전문가의 말씀으로는 숨 쉬는 것 다음으로 쉬운 게 버섯 키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긴 했지만, 역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온도와 습도 관리가 안 되면 버섯이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기도 하고, 버섯도 일종의 균이라서 자칫하면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요. 음, 버섯을 키우면서 그 신비한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단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균사체를 활용하면 스티로폼 대체제도 만들 수 있고 그 비건 가죽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버섯을 대체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면 도시 환경 분야에서도 느타리가 제한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느타리의 공간 기획부터 재료 선택, 시공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애정이 가는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음, 제가 좋아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공간은 쇼룸이에요. 처음에는 버섯을 기르고 소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기획했죠. 하지만 쇼룸 자체의 크기가 작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다 보니 지금은 전시 공간이 되었어요. 앞으로 처음의 목표처럼 생동감 있는 쇼룸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저는 창가 자리를 좋아합니다. 매장 전면에 그 유리문이 있는데요. 활짝 열리도록 폴딩 도어를 설치했거든요. 저 문을 열면 느타리와 동네가 연결돼요. 손님들도 저곳에 앉아 식사하거나 사색이 잠기는 걸 좋아하세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동네의 면면을 가만히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죠. 느타리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다양성이 있는 곳이 좋은 동네,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이태원 근처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재개발을 앞둔 저층 주택이었는데 집도 오래되고 길도 낡았지만 일상이 정말 재밌었어요.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다양한 맛집도 있고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갈 때 주변이 바뀌는 모습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음, 지금은 여러 이유로 다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좋아서 저희 부부만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좋은 동네에 대한 생각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첫 신혼집은 그 불광천 바로 옆 동네였는데 남편과 주말마다 산책하면서 동네 구경을 했거든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불광천도 좋았고 맛있는 커피와 빵을 파는 작은 가게도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원 등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거쳐온 동네를 생각해보면 좋은 동네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보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 그곳이 좋은 동네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느타리도 이 동네를 재미있게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느타리를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곳곳에 생기는 소위 그 힙한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르타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동물까지 맞아주는 편안한 공간이길 바래요. 지금은 카페 위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저희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해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은 지하에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버섯 균사체로 새로운 소재도 만들어 보고 지역의 재능 넘치는 작가들과 협업 제품을 만드는 일도 꿈꾸고 있어요. 라이프 인 올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